바로 그때 빈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대로 살 건데요. 감옥에서? 민호와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그리고 저를 봤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고 하죠.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어요. 제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죽음을 연기하며 남편의 배신을 폭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는지 말이에요. 6개월 전 이야기예요. 저는 42살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강민호와 결혼한 지 15년. 아이는 없었지만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몇 주 동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냥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김혜린 씨,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남은 시간은 길어야 3개월 정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2살에 죽는다니.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이었어요. 민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는 과연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선생님,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계속 그랬거든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또 소화불량. 민호는 눈도 안 마주치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응. 약 처방받았어. 요즘 기운이 없네. 그래? 잘 챙겨 먹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회식이었어요. 요즘 일주일에 3~4번씩 회식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었죠. 또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그러자 민호가 짜증을 냈어요. 회사 일인데 어쩌라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번 돈이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예금도 모두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민호는 회사원이었지만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나간 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서재로 가서 그의 노트북을 켰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직도 바꾸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메신저를 열었어요. 그때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수연이라는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혜린이가 죽으면 재산 다 내 거야. 생명보험금만 20억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난 오빠랑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 그년이 병원 진단받으면 바로 보험금 수령인 나로 바꿀 거야. 원래 친정엄마로 돼 있거든.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 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왜 요즘 민호가 저에게 더 냉정했는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만 가득했죠. 다음 날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한강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죠. 3개월 후 죽는다는 사실, 남편이 날 배신했다는 사실.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옆 벤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차분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나중에 알았지만 그의 이름은 정우진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경계했죠.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이 진실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 주제넘지만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혼자 있기 힘들어 보여서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한부 진단받은 것,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을요. 우진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판단하지도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혜린 씨, 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예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어요. 복수할 수 있을까요?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날부터 우진 씨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진 씨 사무실에서 만나 하나하나 전략을 짰죠. 혜린 씨, 남편에게 시한부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래야 그가 움직일 테니까요.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게 만들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내연녀와의 관계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우진 씨는 사진가를 고용해서 민호와 수연의 만남을 찍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카페 데이트, 모든 걸 찍었죠. 그리고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식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여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뭔데? 나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받았어. 3개월 남았대.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0.5초 동안 번뜩이는 기쁨, 그리고 재빨리 놀란 척하는 표정. 뭐? 진짜? 혜린아, 거짓말이었어요. 그의 모든 말이요. 민호는 제가 우는 걸 보며 저를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척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저도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엔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가 있었죠.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척 연기했어요. 그리고 우진 씨는 제 곁을 지켜줬어요. 민호가 회식이라며 집을 비울 때 우진 씨가 조용히 집으로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연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저 사람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우진 씨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제 옆에 앉아 있어줬어요. 이상했어요. 15년을 함께한 남편보다 몇 주 알게 된 이 사람이 더 편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진 씨에게 물었어요. 우진 씨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아내도 남편한테 배신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혜린 씨를 돕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민호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호가 움직였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서류를 꺼내 들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거 서명만 해줘.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야. 만약을 위해서.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기다렸던 순간. 저는 약한 척하며 대답했죠. 응. 당신이 알아서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민호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0억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민호는 몰랐죠. 그 서류가 자기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거라는 걸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약해지는 연기를 했어요. 소파에 누워 기침을 하고 물을 달라고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척했죠. 민호는 점점 더 저를 귀찮아했어요. 짜증을 내며 물을 던지듯 건넸고 제 옆에 있는 시간도 줄었어요. 반면 우진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민호가 없을 때 집으로 와서 제가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줬어요. 오늘 약은 드셨어요? 네. 우진 씨 고마워요. 정말로. 당연한 거려. 혜린 씨가 건강해야 복수도 할 수 있잖아요. 우진 씨는 웃었지만 그 눈빛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우진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걸요. 3주가 더 지났을 때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어요. 우진 씨도 변호사가 아닌 친오빠로 위장해서 병문안을 왔어요. 병상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속으로 웃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민호가 퇴근했을 때 우진 씨가 병실에 있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민호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죠. 나도야, 혜린아. 사랑해.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민호가 나간 후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린 씨, 이제 시작이에요. 네. 끝내러 갑시다. 그날 밤 저는 사망했어요. 정확히는 사망 연기를 했죠.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제 사진이 걸렸고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죠. 민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슬픈 척 인사했어요. 수연도 조문객인 척 와서 민호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밤 10시쯤이었어요. 빈소에는 민호와 수연만 남았죠.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드디어 끝났어. 오빠.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지. 20억이야, 20억. 우리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어요. 제 영정 사진 앞에서요. 바로 그때 빈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대로 살 건데요. 감옥에서 민호와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그리고 저를 봤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우진 씨, 경찰들과 함께 서 있는 저를요. 민호의 얼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졌거든요. 혜린? 너 죽은 거 아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놀랐어? 나 안 죽었어. 애초에 시한부도 거짓말이었지. 무슨 소리야? 우진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강민호 씨, 김혜린 씨는 6주 전부터 배우자 학대, 보험 사기 미수,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혜린 씨의 변호사 정우진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죠. 강민호, 당신을 체포합니다. 민호는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아. 나 속였어?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속인 건 당신이 먼저잖아. 나는 그냥 당신보다 한 수 위였을 뿐이야. 그리고 우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진짜 사람이 옆에 있었어. 6개월이 지났어요. 법정에서 민호와 수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저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억 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저 진짜로 병에 걸렸었어요. 췌장암은 아니었어요. 초기 췌장염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설명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우진 씨가 다른 병원에 데려가서 재검사를 했더니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이용한 거예요. 수술도 잘 끝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진 씨와 저는 약혼했어요. 처음엔 그냥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 동안 우진 씨는 제 곁을 지켜줬어요. 밤늦게까지 계획을 짜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제가 무너질 때 잡아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민호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진실을 보게 된다고 했죠. 저는 죽음을 연기하면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진실과 진짜 사랑을요. 그리고 배웠어요.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진심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요. 지금 제 옆에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사람을 만났으니까요.